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과 김건희, 최혜병 등 3대 특검 수사를 이끌 특별검사 3명을 지명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목요일 19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242명을 태운 런던행 인도 여객기가 공항 이륙 직후 주택가로 추락해 탑승객 대부분과 지역 주민 등 최소 290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늦은 밤 3대 특검의 특별검사를 지명했습니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당일 밤에 특별검사 3명을 속전속결로 지정한 건데요. 파견검사만 120명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의 수사는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김건희, 최혜병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젯밤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권한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입니다. 가장 큰 규모의 내란 특검에 지명된 조 전 대행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큰 특검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잖아요. 민 전 법원장은 진보 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이 전 부장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지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인 인연을 가지고 수사할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특검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정당 추천을 받은 당일 지명까지 완료한 만큼 3대 특검 출범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3대 특검 파견 검사 규모는 각각 60명, 40명, 20명 등 최대 120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검 준비 기간 최대 20일을 거쳐 파견 검사 등이 확정되면 당장 다음 달 초부터 본격 수사가 착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 출범을 앞두고 수사당국이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게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했고 검찰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1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 저지와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또 거부했습니다. 지난 5일 1차에 이어 어제 2차 출석 요구에도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경찰이 출석을 기다리던 어제 오전 반팔 반바지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이 경호원을 대동한 채 자택 지하상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이나 방문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다음 주 목요일인 19일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출석할 경우 경찰은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도 특검의 수사 기록을 넘기기 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어제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된 군 수뇌부 15명을 군 검찰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 어제 온종일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비가 쏟아질 전망인데요. 비구름은 점차 확대돼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본격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1호 태풍 우디베 영향으로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권에도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mm 넘는 비가 쏟아지고 경남과 전남 남해안에는 120mm 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구름이 내륙으로 확대되면서 주말인 내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다만 제주에 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태평양을 향해 빠져나갈 전망이어서 남부와 중부의 장마 시작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비를 내렸던 정체전선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늘 밤에는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예보됐지만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빠르게 장마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책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돌아오는 길엔 예정에 없던 이태원 참사 현장도 찾았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았습니다. 그제 한국거래소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인데 올해 장마가 일주일 빨리 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오송 참사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에선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 책임을 거듭 언급하며 보상체계 개선 의지도 밝혔습니다. 또 안전부서에 대한 좀 마인드를 통째로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인력 배치부터 또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이런 것도 좀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은 생각. 당초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이 대통령의 즉석 제안으로 모두 공개됐는데 국민 안전에 사활을 건 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수관 관리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지자체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수관 관로 관리 잘 안 하는 건 눈에 띄면 징계하죠. 돈이 없어서 관리 못한다는 자치단체는 지금 빨리 신고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돈 없어서 못했다는 소리 못하게. 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예정에 없었던 이태원 참사 현장도 찾았습니다. 약 10분간 현장에 머물며 참배한 이 대통령은 인근 상인들의 영업 현황을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취임 후 경제와 민생에 중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 5대 그룹과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빠르게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틀 전엔 접경 지역의 대북 방송 중단도 지시했죠. 이에 화답하듯 북한도 1년 동안 틀어대던 대남 방송을 같이 멈췄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인천 강화도에 다녀왔습니다. 사람 말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 정체불명의 소리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강화도 바닷가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시끄러운 공장 수준인 90데시벨에 이를 만큼 컸습니다. 다시 찾은 같은 바닷가, 고요하기만 합니다. 우리 측이 그제 오후 2시 대북 방송을 멈추고서 이곳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에는 1년 동안 들리던 북한의 대남 방송이 멈췄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새 정부의 방송 중단에 북한이 화답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년 내내 온 마을을 휘감던 소음에 주민들은 잠을 못 자는 건 물론 극심한 스트레스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한 주민은 갑자기 끊긴 소음이 거짓말 같습니다. 그저께 발악을 했고 밤새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대단했어요. 다 떠내려갈 것 같아. 너무. 이제서야 겨우 살 것 같다는 안도감에도 언제 다시 북한이 대남 방송을 틀어댈런지 마냥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꺼지니까 좀 낫긴 한데 괜히 또 뭐라 그럴까 갑자기 이렇게 조용하니까 사람이 심리를 또 불안. 군은 당분간 계속해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정부의 정책 입법을 뒷받침할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20% 반영되는 당원 투표는 이미 시작됐고 오늘 현역 의원들의 투표를 종합해 최종 당선자가 가려집니다. 출사표를 던진 김병기, 서영교 두 후보는 표심에 호소했고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국민의힘 요구에는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틀간의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되는데 오늘 현역 의원들 투표를 종합해 당선자가 가려집니다. 입후보한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 모두 명심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입법, 정책, 예산 확보 등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심부름꾼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 두 후보는 또 야당에서 터져나온 법사위원장 요구에 선을 그으며 막판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위원장 교체 주기는 2년이 원칙이라는 점을 부각했는데 이재명 정부 초기 입법 드라이브에 힘을 줘야 하는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난 사실을 공개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와 함께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와 첫 호흡을 맞출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지 당내 예측도 분분한 상황인데 이번 선거 결과는 오늘 오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벌어졌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무감사에 착수했는데요. 이에 당내 주류 세력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계파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김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파헤치겠다는 건데 당시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실패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에 대한 당무감사를 당 개혁안으로 제시했고 스스로 면담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영세,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를 겨냥하며 조사 참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고 실망했던 점에 대해서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당의 진실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무감사에 직격탄을 맞게 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취소라는 강수까지 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 역시 당의 쇄신과 개혁은 새로 뽑히는 다음 지도부가 이끌어야 한다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용태 개혁안에 친한계 의원들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무 감사를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의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이해할 수가 없고 계엄이 이번 대선의 패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의원 7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정권 내내 친윤계로 분류된 것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며 대선 패배 책임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최대의
이번 대선의 패착이었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윤 전 대통령과 묶어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대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교체 파동에 대해선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퇴임하는 권 원내대표의 자리를 두고 친한계 3선 김상원 의원과 친윤계 3선 송원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개파를 대리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106명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합된 저는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개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벗어나야만이 친한대 친윤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원내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4선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거대 여당 상대는 물론 당 쇄신과 갈등 봉합, 내년 지방선거까지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룹 BTS 멤버 정국이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 컴백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30대 중국인 여성이 전역한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BTS 멤버 정국의 자택 앞 모습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타난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지루한 듯 자세를 바꿔 앉고 이를 닦기도 합니다. 정국의 집 주위를 이리저리 다니던 A씨, 늦은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며 침입을 시도하려던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 여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BTS 만나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A씨는 체포 1시간 전에도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아 자리를 떴지만 다시 돌아와 침입을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체포되기 전까지 무려 10시간 동안 현관 앞을 지키고 있었던 탓에 정국은 저녁날에 집에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보면 전역한 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집에 들어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일단 석방했는데 출국 금지와 같은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행인 4명이 다쳤습니다. 음주와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사고를 낸 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행인을 들이받고 달려갑니다. 한 식당 주차장에 있던 행인들이 굉음을 들은 듯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 황급히 뒷걸음질 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량이 그대로 식당을 향해 돌진하며 행인들까지 덮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외벽과 주차된 승용차 앞부분이 크게 부서졌고 식당 내부에 있던 이들은 부상을 입은 사람을 살피며 서둘러 신고합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8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서울 강남의 식당을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난 여기서 뭐가 떨어지냐. 꽝! 하는 소리라고. 손이 꺾어졌어. 시에지. 난 죽은 줄 알았어. 이 사고로 손님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차량이 식당 정면으로 돌진했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음주와 약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조만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지난해 의료계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가 피해자들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면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직전공의 류모 씨가 한 해외 사이트에 올린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일부입니다. 류 씨는 지난해 8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의대생 명단과 인신공격성 글을 21차례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유포된 게시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3천여 명에 달합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류 씨를 질타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또 다른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제작해 의사 전용 커뮤니티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전공의 정모 씨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명단에 오른 의사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실형 선고가 나온 만큼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얼마 전 전북 김제에서 노동자 한 명이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하기 전 노동부가 작업장 환경이 매우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공장 바닥에 누워있는 노동자에게 응급처치합니다. 6m 높이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겁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여서 응급처치해가지고 병원 이송했거든요. 60대 노동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가 있기 3주 전 해당 작업장 환경이 열악하다는 신고가 노동부에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노동자들이 로프 없이 일하고 있고 추락 방지용 그물조차도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지금은 지붕 슬레이트가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요. 추락 사망 사고 당시 작업자 추락을 방지하는 그물 등 안전시설은 실제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이 근무를 계속 했더라고요. 추락 방지를 위해서 그물망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하지만 노동부는 이 같은 위험 신고에도 현장에는 나가보지 않고 전화 통화만 했습니다. 최근 2년간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지자 추락 사망사고 위기 경보까지 발령해놓고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겁니다. 당시 왜 그렇게 안 나가게 됐는지를 기억을 더듬어서 안전에 무관심한 사업장과 부실한 관리 감독에 정부의 산업재해 감축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되면서 농가에서 쌓은 야적 퇴비 처리도 시급해졌습니다. 장맛비에 퇴비가 쓸려가면 장마 뒤에 녹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올여름은 평년보다 강수량도 많고 더위도 더 심해질 걸로 예상돼 최악의 녹조가 우려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한 축사 근처에 흙더미처럼 생긴 야적 퇴비가 쌓여 있습니다. 퇴비를 충분히 썩히는 부숙도 했고 비닐도 덮어둬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봄철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야적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안내가 이뤄졌는데 장마철을 맞아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또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원들은 상당수 농가에선 관리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퇴비를 무단으로 쌓아 놓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퇴비가 썩으면 악취를 풍기는 데다 장마철 질소와 인 같은 녹조의 먹잇감이 빗물에 녹아서 유출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농가의 야적 퇴비에서 유입된 침출수가 이런 작은 하천에서부터 시작해 큰 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조사인원 7명이 서울시 5배에 가까운 소양강댐 상류 유형 면적을 살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를 제외한 원주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인원 6명이 담당하는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의 유형 면적은 서울시의 16배입니다. 경북 지역은 조사 인원 4명이 서울시 면적의 48배 가까운 유형 면적을 조사하는 형편이라 야적 퇴비를 일일이 찾아내 처리하긴 힘듭니다.
저희가 일일이 나서는 것보다 그 마을 주민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름철 3개월 기간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최악의 녹조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50대, 60대 한국 중년 남성은 출입 불가. 울산의 한 호프집의 파격 안내문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안내문이 등장했을까요? 이 가게는 메탈 음악을 틀어주는 콘셉트의 매장인데요. 몇몇 중년 남성 손님들이 룰을 무시하고 이명웅 씨의 노래 또는 트로트를 신청하거나 반말, 고성방가, 담배 심부름 등 몰상식한 행동으로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누리꾼들은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으면 노 아저씨 존이다 라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특정 사례로 5060 모든 남성을 금지하는 건 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네요. 가수 겸 방송인 은지원 씨가 이혼 13년 만에 재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은지원 씨는 최근 연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웨딩 사진을 촬영했다는데요. 예비 신부는 9살 연하의 비연예인으로 결혼식은 올해 중 가까운 친지들을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1997년 잭스키스로 데뷔한 은지원 씨, 커플, 학원 별곡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을 받다 2000년 팀 해체 후 솔로 가수와 예능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MC를 맡았던 MBN 돌싱글즈4 프로그램에서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재혼 생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던 만큼 조심스레 재혼 소식을 전한 은지원 씨, 누리꾼들의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사족보행 로봇개 스팟이 미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칼군무를 선보였습니다. 퀸의 Don't Stop Me Now에 맞춰 춤을 춘 5대 로봇개들. 일사불란한 움직임과 정교한 춤사위를 선보이자 심사위원과 관람객들은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다음 무대 진출에 전원 예스를 줬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마치 아이돌 그룹 같다, 로봇 발전 속도가 이 정도라니 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0.26% 오르며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올해 초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을 당시 수준까지 높아진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 확대 등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잠실 3대장으로 불리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말 전용 84제곱미터가 31억 4천만 원에 팔리며 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호가를 33억 원까지 높였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재지정이 필요 없어요. 제가 요새 호가가 33억이 넘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번엔 없어도 또 그렇게 될 거야. 송파구의 이번 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71%.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잠시 풀렸던 지난 3월 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상승세입니다. 새 정부가 규제보다는 공급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급 확대만으론 단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시장이 들썩이는 겁니다. 마포구와 성동구 등 규제를 피한 강북 상급지도 전세를 안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잇따르며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의 아파트값이 서울 전역의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6% 오르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취임하고 나서 우리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물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챙기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집값이 과열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만큼 규제 지역 확대 등 일정 부분의 규제 수단은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내년 말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용처가 줄어들고 통합 비율 역시 소비자 눈높이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장거리 여객기의 이코노미 좌석을 더 쪼개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태영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앞두고 대한항공이 어제 약 3조 5천억 원의 잔여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수정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큰 차이가 없어 1대1로 통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입니다. 제휴카드를 썼을 때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하기 때문에 1대 0.7에서 0.8 비율 정도로 통합이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시장 기대보다 못한 비율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퇴짜를 맞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아시아나가 기존에 제공했던 곳과 비교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공정위 요청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장거리 여객기 이코노미 좌석을 333 배열에서 가운데에 한 좌석을 추가한 343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약 46cm이던 이코노미 좌석 너비가 약 2.5cm 줄어들어 소비자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현재 다각도로 효용성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백종원 대표의 커피 브랜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단돈 500원에 파는 파격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백 대표 리스크로 타격을 받은 가맹점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몰린 인파에 일부 점주들은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커피 브랜드 백다방 앞에 10여 명이 커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가보다 1,000원 싼 단돈 500원에 파는 이벤트 때문에 평소보다 더 몰린 겁니다. 백종원 대표가 최근 구설로 타격을 받은 가맹점을 지원하고 고객들과 상생하겠다며 내놓은 할인 혜택입니다. 오늘 할인 마지막 날이라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가 되자 매장 앞에 수십 명의 고객들이 커피를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얼음이 떨어져서 판매를 멈추는 매장이 속출했고 급기야 커피 원료인 원두가 바닥나서 조기에 영업을 종료한 곳까지 나왔습니다. 싼 가격에 반색했던 고객들도 기다리느라 지칩니다. 이미 10분은 넘었고 아직도 대기번호 남은 거 보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더 기다릴 것 같아서. 직원들도 하루 1,000잔 넘게 커피를 내리다 진이 빠집니다. 대구 매장에선 점주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단기간에 이벤트가 많아가지고 조금 무리하기는 하긴. 파격 할인으로 고객과 가맹점엔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주변 상권 소상공인들은 매출 하락에 몸살을 앓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역대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해 최소 241명이 숨졌고 탑승객 1명이 극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여객기가 민가에 추락하면서 사망자 수는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공항 활주로를 벗어난 직후 상공에서 곧바로 떨어집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와 화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후 1시 38분쯤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을 떠나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에어인디아는 사고 당시 승객 230명과 승무원 12명, 총 242명이 탑승했는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극적으로 생존한 유일한 생존자는 인도계 영국인 남성으로 이륙 직후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기에는 인도 국적 169명과 53명의 영국인 등이 타고 있었고 한국인 승객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고 여객기가 추락한 지점이 의과대학 건물이라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지 언론은 민가 충돌로 여객기 탑승자 외 최소 50명이 숨졌고 부상자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पैसेंजर थे यहाँ पे जिस बिल्डिंग के ऊपर गिरी है वो डॉक्टर्स का हॉस्टल है इंसिडेंट बनने के विदिन 2-3 लोगों को बचाने की और रेस्क्यू करने की कार्रवाई जारी है. 사고 규명을 위해 영국 항공조사국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현지에 조사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애도를 표하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신속하고 전면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4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데요. 이날 열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기 위해 군인 수천 명이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한눈에 봐도 아찔한 높이이지만 거침이 없습니다. 미국 육군의 스카이다이빙 부대가 오는 14일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을 앞두고 훈련을 하는 거라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옛 군복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훈련하기도 하고 전통 복장에 가발까지 쓴 군악대의 모습도 보입니다. 수백 대의 군용 차량과 항공기, 수천 명의 군인이 참가할 예정인데 최대 20만 명의 참석자를 예상하고 있다네요. 실종자나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위험한 현장에 경찰관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있죠. 바로 경찰견인데요. 고생하는 경찰견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실종자나 용의자를 찾고 마약과 폭발물을 탐지하는 대부분의 현장에 경찰관과 동행하는 경찰견들. 미국 엘라베마주에선 앞으로 경찰견이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면 인간과 같은 수준의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응급센터는 책임 문제로 경찰견이 다쳐도 이송을 꺼려왔다는데 이번 조치로 경찰견 이송이 가능해졌다는군요.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견들 다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더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어도 역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넌이 쓴 연애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너무 달아서 이가 시릴 것만 같은 편지네요. 하트 2개와 함께 I love you, 사랑한다고 쓰인 애정 가득한 편지.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의 멤버 존 레넌이 1962년 훗날 아내가 된 신시아 파월에게 연애 시절 쓴 편지입니다. 당시 21세였던 그는 공연하러 간 독일에서 절절한 감정을 편지로 띄웠고 멤버인 폴 맥카트니의 코골이에 대해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편지는 다음 달 런던에서 경매에 붙여질 예정으로 예상 낙찰가는 우리 돈 약 7,300만 원. 그런데 둘은 편지가 쓰인 해에 결혼했지만 6년 만에 이혼했는데요. 편지의 효력은 6년 정도였나 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오랜 시간 풍경과 정물이라는 전통적 소재를 자신만의 독창적 언어로 해석해온 김대섭 작가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줄리어스 시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연극도 팬들을 기다립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무 쟁반에 담긴 자두는 반질반질 윤기를 내고 한두 방울 물기까지 머금어 그야말로 풍요롭게 보입니다. 김대섭 작가가 화면에 옮겨놓은 자두는 실물과 똑같음을 넘어 숨을 쉬며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빛나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캔버스가 아닌 오래된 나무 위 작업을 통해 나뭇결과 나이테, 숨쉬는 촉감 등과의 재결합으로 외물과 자아, 과거와 현재, 허상과 실상 등이 마주한 물화를 펼쳐냅니다. 부드러운 선과 선명한 색채, 공간적 깊이가 더해진 세계는 생성과 소멸, 환생의 리사이클링 과정으로 단순한 정물화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섭니다. 과일이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오는 선물이잖아요. 그 무수한 시간 동안에 익어가는 과정에서의 결실,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는 한꺼풀 또 작가가 창작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탕과 사물을 하나가 되게끔 무라를 쓴 이유가 내가 된다는 뜻인데, 연극 킬링 시저는 대문호 세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를 재해석한 작품으로 공화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시저 암살이 또 다른 독재자를 탄생시킨다는 정치적 아이러니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단 4명만 등장시켜 복잡한 군더더기 없이 단일한 사건에 집중해 고전극이지만 쉽게 풀어냈습니다. 정체불명의 초능력자가 장기 기증을 하고 그 장기를 물려받아 초능력이 생긴 평범한 이웃 5명이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뒤 한 팀이 되어 악당과 맞섭니다. 빌런과 맞서는 초능력자들의 뻔한 스토리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이 하나의 팀으로 거듭나는 성장서사와 유아인, 남이란, 안재웅, 김희원, 이재인 5배우의 호흡이 극의 몰입을 더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불과 반게임 차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프로야구 선두 LG와 2위 한화가 어제도 나란히 승리하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팀은 이번 주말 선두 자리를 건 운명의 3연전으로 맞붙습니다. 신영민 기자입니다. 선두 LG를 반경기 차로 추격 중인 한화는 1회 초 두산에 먼저 2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1회 말 4번 타자 노시환이 잭로그의 스위퍼를 받아쳐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동점 투런포를 때려낸 겁니다. 7회 말까지 두산과 2대2로 팽팽히 맞선 한화는 이원석의 중전 적시타로 경기를 뒤집었고 마무리 투수 김서현이 위기를 딛고 뒷문을 걸어 잠그며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팀이 위기일 때 항상 올라가서 잘 막아줄 수 있는 게 저의 올해의 목표입니다. 먼저 경기를 끝낸 한화가 40승고지를 밟은 가운데 SSG와 맞붙은 LG는 패하면 한화의 선두를 넘겨주는 상황에서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5회 말 터진 박동원의 역전 적시타에 힘입어 SSG를 제압. 역시 40승고지에 오르며 한화의 반경기차 앞선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두 팀은 다가오는 주말 3연전에서 1위를 두고 한판 맞대결을 펼칩니다. 경기가 대전에서 열리는 만큼 한화는 홈팬들 앞에서 3연전을 쓸어담고 1위에 오른다는 각오지만 LG 역시 적진이라고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1위로 달리고 있고 이제 돌아올 전력도 많고요. 저희 팀이 또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요. 외나무 다리에서 맞붙는 두 팀의 운명적 3연전에 야구 팬들의 시선이 이번 주말 대전으로 향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사진 속 불필요한 배경을 말끔히 지우고 가려진 얼굴도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기능.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전문가처럼 사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AI 편집 기술을 앞세워 제조사들이 본격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정혜린 기자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포즈를 취해봅니다. 멋진 사진 속 함께 찍힌 안내판은 터치 몇 번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SNS에 인증 사진을 올리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이나 불필요한 요소를 지우고 깔끔한 배경을 만들어서 제가 돋보이는 사진을 올리기에 스마트폰 AI 기능이 진화하면서 전문 기술이 없어도 손쉽게 이미지 편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직접 종이컵으로 손바닥을 가린 후 사진을 촬영하고 AI로 편집해 보겠습니다. AI가 물체를 말끔히 지우고 손가락 주름까지 진짜처럼 생성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의 옷을 입고 있을 때도 이젠 AI가 이를 명확하게 식별하고 또 가려졌던 얼굴의 일부분도 다시 그립니다. 주변과 가장 어울리는 이미지를 파악해 생성함으로써 수정된 이미지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은 기존 성능만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진 상황. 삼성과 애플은 저마다 AI 편집 기능을 내세운 광고까지 내며 기술력 강조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편집 기능을 강화해 인물의 안경이나 옷을 삭제하고도 주변과 어우러지게 사진을 만드는 기술을 선보였고, 애플은 현재까지는
특정 사물을 지우는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더 자연스럽고 더 진짜 같은 사진 만들기 경쟁은 결국 기술력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차츰 북상하면서 오후에는 충남과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저녁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 남해안에 따라서 120mm 이상, 그밖에 전남과 경남 지방으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 지방에도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줄기는 밤부터 더욱 거세지면서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 잔뜩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8도, 대전은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대전과 대구 26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비구름이 늦게 닿는 중부지방은 서울이 30도로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 비는 토요일 밤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